받았습니다. 예, 우리 이상수 전 그 과장님,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잘 지내셨는데, 우리 새로운 언론 담당관 이상, 그 다음 뭐죠? 예, 이상자로만 가시려 이상수, 이상준 언론 담당관입니다. 잠깐 인사할게요. 네, 오늘 이제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 수원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은 원래 이제 브리핑 같은 거 하면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지만 저는 전장지향하는 축제에서 연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갈등이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광교 상섬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함의 문제, 이것을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한국의 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부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곳에 거버넌스가 유효하게 작동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과 지역사회, 또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들이 잘 협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을 같이 걸으시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또 올해 새로 계획되어 있는 우리 수원시 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은 아시다시피 광교 마룻길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도 효과를 보인 대표적인 사업이 광교 마룻길입니다. 이거 할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저는 그때 전략을 사실은 물은 오는 데로서 지쳐지기 때문에 물타리 안쪽에 주민들이 걷기 좋은 이런 길을 만들면 오히려 상수도를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신뢰, 제 믿음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 부응해 주셔서 정말 많이 이용하지만 오염은 전혀 안 시키는 이런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벚꽃길로 봄철 벚꽃 필 때 환상적인 길이 돼 있어서 아마 부부가 아니면 연인이 함께 나오셔서 걷는 것도 새로운 추억거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번 이게 1.5km 정도 되는데 다 걷지는 못하고요. 중간까지 한번 걸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캠핑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데로 가서 또 신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 길을 만들 때 이 벚꽃을 하나도 건들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했어요. 그 벚꽃을 하나도 없앤 게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벚꽃이 몇 그루가 죽은 거는 그 사이사이 보식을 또 새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담장 쪽으로는 장미 넝쿨을 넣어서 벚꽃이 피는 계절, 또 이게 꽃이 뭐더라? 이것이 피는 계절, 저 장미꽃이 피는 계절, 그 계절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늘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꽃길이 되거든요. 여기 아주 제가 자주 걷는 길. 예.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대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수원의 새로운 명소가 됐죠.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여기서 저 호수끝까지 가는 것 외에 산으로 해서 도를 할 거거든요. 산으로 해서 도는 길이 다 좋은데 제일 어르신께서 힘들어하는 데가 저 대방 끝이에요. 저 산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쪽 경사가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걷기에 조금 부피가 돼서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함께 가시는 중이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이해한 거는 이게 언제 심은 거냐면 심재덕 시장 시절에 심은 거예요. 이 벚꽃 나무가. 근데 그때까지는 별로 볼륨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데크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이 호흡을 닿는지 부쩍부쩍 해갖고 이 수간 폭이 둘레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고 꺾겠다 환상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도 다 친하다 얘기하시죠. 여기 시장님 그래도 안 왔다가 여기 식물 이름을 써놨고 예. 이거를 여기에 여기 밖으로 걷는 사람들 왔다가 하게 있는 거거든요.
많으시네요. 걸을만해요. 예, 그럴만해요. 자주 운동하세요. 금강산 가시는 게 소원이시죠? 금강산 재개해놓을게요. 금강산에 가는데요. 노인네들부터 먼저 1차적으로 보내주고 젊은 사람은 좀 뒤로 보내주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죠. 우리 죽기 전에 좀 구경 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좀 우리 젊은 사람들 진짜 해준다고 약속. 직장 좀 많이 좀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남산 산행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자분들이 모셨어요. 제가 이러다가 딴 데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광교 마룻길을 잠시 걸어왔지만 원래 여기는 찬바람이 불면 걷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도 바람이 우리를 좀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혹한의 날씨인데 바람이 없어서 그렇게 건들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8년 전에 거의 50년쯤 전부터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중복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중적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또 생활상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광교산이 사랑받는 도민의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는 가운데 여기 보리밥촌이 됐고 식당이 번창하게 되다 보니까 매년 각종 그 청사상 또 여러 가지 그 환경법상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거나 또 범법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중에 일부는 양성화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정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또 주민들께서 끊임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 또한 이 중복 규제 문제에 일부라도 좀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5년 지역 주민들이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면서 집회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곳에 상수도 사업소의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 사안을 갖고 중지를 시킨 가운데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드디어 우리 시 좋은시정위원회와 함께 주민들,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광교산 상생협약을 만들었는데 전체 회의를 한 10여 번 가까이 하고 부분 분과회의를 한 20번 이상 해서 전체 우리가 광교산 상생협의회에서 만든 대안을 갖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환경부에 올리고 그것이 환경부가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광교산 상생협의회의 상생협력 사항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광교 저수지가 비상취수원임을 감안해서 비상취수원이라고 아까 제가 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시민들이 하루에 한 50만 톤 가량의 물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만수이 됐을 때가 250만 톤 가량이니까 5일 정도 쓸 수 있는 비상 식수원이 됩니다. 그런데 250만 톤 또 수도권 전체에서 비상적으로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별도로 갖고 있는 데는 한강에 있는 광역상수도 외에는 지역에 있는 데로는 수원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아주 조금만 비상상수원이 저 평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한두 군데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이를테면 수도권 대도시 부분에서 비상상수원을 갖고 있는 유일한 데가 수원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비상취수원임을 감안해서 그 전에 제가 취임하고 만들었던 환경정비구역 중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일을 한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이제까지 그 환경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쉽게 허용하지 않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1000만 제곱미터 중에서 0.8%인 8만 제곱미터 정도를 해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 그 대지, 사유지, 그 대지, 그리고 대지의 건축물 부지, 이것을 포함해서 8만 545제곱미터를 해제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요게 파장 상수원 보호구역. 파장 저수지 아시죠? 산 저쪽에 있는 거. 그 지지곡에 넘어가다가 우측으로 차고지. 폴향인가 음식점 올라가는 그 위쪽에 있는 차고지 옆에 있습니다. 예, 요 파장 저수지가 있는데 파장 저수지의 보호구역이 여기에요. 이건 이제 산 능선을 기준으로 돼 있죠. 유역이라고 그러는데 빗물이 떨어지면 요로 오면 요쪽 유역, 요쪽 떨어지면 요로 들어가는데 요쪽 유역인데, 요 파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주역 중에서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 원주민이면서 대지를 갖고 있었던 거, 이런 부분에 한해서 대지 부분만을 해제한 것이 0.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까지 음식점이 불법이라면 대지 부분에 있는 음식점은 양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택을 질 수 있는 그 앞으로의 개인 재산에 있어서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는 요지부동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럴 우려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우리는 환경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밭에 떨어지는 빗물은 이렇게 바로 그 하천과 호수로 들어가는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그 빗물이 떨어지는 것은 점오염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은 차집 관거, 관거로 통해서 별도로 차집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점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점오염원은 별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교 상수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것을 환경부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 원주민이 갖고 있던 대지 부분을 이번에 해제해서, 그것도 오염원 처리는 별도 차집 광고를 통해서 별도 처리를 가능하게 해서 해제하게 돼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일단 해소했고, 상생과 그 협력의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서 환경부로서도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라도 상생 협약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그러면 바로 되냐? 우리가 이제 그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올라간 것이 승인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또 있게 됩니다. 그 후속 조치를 하게 되면 6월부터 지적조사를 통해서 아마 그 건축물 같은 것이 이 대지 부분에서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발 행위의 일부라도 허용되는 데에 대한 내용은 올 7월 이후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음식점들은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 음식점들 중에 대지 부분에 있지 않던 것들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원주민들이 하면서. 예, 원주민이 갖고 있던 대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염두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거나 그거는 양성화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규모 이상으로 밖에서 크게 하고 이러는 음식점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그러면 대대적인 단속 같은 거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지적조사를 통해서 양성화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엄격히 구분되고 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대대적인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전에 해왔던 단속이라는 것은 어차피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성화는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지 부분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린 거니까 그 내용에 속한 것들은 합법화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도 13번 좋죠. 예. 그쪽에 가면 불법 그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생활 쓰레기나 생활 가스 같은 게 많이 흘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전에도 단속은 해왔고요. 그건 이후에도 단속을 할 겁니다. 철거를 하세요. 필요하면 그런 조처는 우리가 이번에 그때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 전제하기를
만약에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과 불법화되는 경우에 불법화되는 영역에 속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주민들도 받아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했습니다. 시장님 양성화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선별 양성화 예, 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민이 했던 대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양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주민들과 이 행정적인 관계에서 서로 적용된 그 합의된 기준이 있는가 해서 예, 그 기준은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이 30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이 된다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은 불법이 되는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규제를 해야만 됩니다. 네. 기자 간담회 장소를 첫 기자 간담회인데 예. 이곳으로 정하신 목적과 어떤 취지 그리고 이것이 뭐 향후에 시정 계획과 어떤 뭐 그 방향과 그 연관이 있는 건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는 현장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디 경우든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인데 그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워낙 여러 부분에서 분출하고 있는데 그 갈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그래도 그 상생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한 가운데 수십 번의 회의를 거치고 조정을 거쳐서 협약안을 만들고 그것이 정부에서 받아들였던 아주 그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분한 의미를 우리 기자분들께 현장에서 브리핑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신년이어서 이렇게 그 새바람, 새로운 기운을 받는 이런 거 가운데 출발하는 것도 뭐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께서 1월 1일 날 남산도 오르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바람은요 광교를 찾은 분들한테 겨울바람으로서는 아주 양호한 거 수준이거든요. 시장님, 예. 광교 상수원 관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예,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예. 그래요. 그 거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올해가 수원시 승격 70주년 되는 해이고 3.1운동 또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죠. 네. 지난 해에 정부가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에 대도시 부분에서 떼어내서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하기로 하는 것을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10월에 그 행안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 입법안으로 해서 고시가 12월 24일까지 됐습니다. 정부 입법안이.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고시된 그 정부 입법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그것이 국회로 갑니다. 국회 행안위로 가면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소위도 만들고 행안위 본회의도 열어서 통과가 되면 뭐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겠죠. 정부 입법안이니까 가급적 저희로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 또 뭐 국회 사정이니까 저희가 단안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올해 봄 안에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정부 시행령을 6개월 정도 거쳐서 또 예고하고 또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특례시가 발효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 승격 70주년 만에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는 획기적인 일을 우리가 맡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례시의 이후 추진 일정은 대략 그렇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11시 반인데 어떻게 식사하는 대로 가실까요? 거기서 아마 실내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날씨 관계로 이상 현장 브리핑을 마치고 사람 중심!